연말 이 특별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같이 이루어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전부터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을 거부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확하게는 사면 거부라기보다는 가석방을 거부하면서 끼워 팔기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반대한다. 예. 근데 가석방은 본인이 거부하면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지만 사면복권 심사위원회는 본인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올라가고 말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연말에 1+1 크리스마스 세일처럼 연말 세일처럼 이렇게 된 거를 거부할 방법은 없죠. 이미 결론이 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1 끼워 팔기 들러리는 지금 피치 못하게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렇다면 사면만 하고 복권을 하지 않는 이 반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진즉에 결정이 된 걸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윤 대통령 측근으로 있는 분들이 MB 계열이 무지 많고요. 특히 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MB계의 어떻게 보면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의원 같은 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틈만 나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비난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장제원 의원 같은 이들이 옆에서 윤핵관으로서 딱 버티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기업 빨기는 불가피한 선택같이 보여요. 하여튼 뭐 야당이 반대하건 특히 당사자인 김 전 지사가 싫어하건 간에 이 기업 팔기는 숙명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딱 전면적으로 비슷하게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해주는 게 아닌 것은 나가서 활동은 하되 너무 활발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내에 가가지고 좀 뭐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좀 해방질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나가서 여러 가지를 하고 날개 달고 돌아다니는 건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또 일각에서 보면 이거 야권 분열 위한 거다 아니면은 차기 대선 염두에 둔 거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글쎄, 근데 정말로 일종의 김경수 전 지사를 야권 분열을 위한 카드로 사용했다 그러면 오히려 복권을 시켜줘서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게 더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석방이 돼서 나오면 김경수 전 지사의 일단 가석방을 거부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 행위죠. 네. 본인의 지지자 그리고 본인이 속했던 어떤 그룹에 대한 진영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좀 더 일찍 나가더라도 내가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 나는 뭐 충분히 내 주장은 펼치고 보다 명분을 얻고 나오겠다라는 정치적인 발언이었고 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도 사실은 수감 생활을 더 하는 거를 원치는 않았겠죠. 근데 네. 기왕 사면을 받으려면 복권도 같이 받아서 피선거권 회복도 되기를 바랐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피선거권을 제한을 하면서 사면을 시켜준다. 글쎄 어느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다시 복권을 논의할 수도 있겠죠.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는. 근데 앞으로 이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분화해 갈지 아니면 지금의 지도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어떤 지도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분당 가능성이 언급되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럴 것 같아요. 저쪽이 깨지면 국민의힘
쪽도 깨질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아직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만 명단이 거론됐지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잖아요. 네. 혹시 28일에 대통령이 통 크게 사면도 하고 복권도 합시다 이렇게 결단 내릴 수도 있나요? 예상대로 가야겠죠. 큰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김 전 지사가 당장 선거에 출마를 하기는 어렵더라도 정치 활동은 아마 가능할 텐데 차재원 교수님, 네. 김 전 지사가 만약에 사면이 되면 네. 앞으로의 활동, 보폭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정치 활동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그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정치사에 보면 소위 말하는 피선거권, 즉 참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정치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인데요. 1980년에 집권했던 신군부가 소위 말하는 정치를 정한다,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구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1985년 12대 총선 때 그 사람들은 출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앞장서서 신한민주당이라는 당을 기습적으로 만들어서 네. 총선 불과 한 달 반 전에 만든 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그 사람, 그 두 분들이 내세운 사람들이 이 선거운동을 해서 제1야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상황 말고는 사실은 이렇게 참정권이 묶여있는 정치인이 이 뒤에서 배후 조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고 하면 앞서 제가 말한 대로 70년대 아주 그러니까 이 민주화의 그 고난기를 거치면서 커왔던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그런 거목들 말고는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정도의 정치적 커리어 갖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하다.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 참정권이 없는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지금 시없는 수박이잖아요. 친문계 뭐 친문의 적자다 자, 이렇게 그렇다고 평가받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친문계 적자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예요. 지금 물론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후 리스크가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크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를 꾸리게 되면 현역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지 네. 지금 창정권이 없는 김경수 그럼 전 지사를 그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차라리 오히려 집권 세력의 큰 정치적 압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형기가 5개월 남았어요. 맞아요. 네. 5개월 남은 상태에서 3인 해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해서 정치적 말장난이죠. 예를 들면 자녀 임기가 5년이라고 하면 그 사면은 아주 커요. 그러나 5개월이라고 하면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이 지금 여권의 갈라치기 전술에 내가 놀아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본인은 은인자중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는데 최수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참정권이 없는 정치는 활동의 보폭이 넓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차재원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정치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마련돼 있지만 본인이 선출될 수 있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좀 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습니까? 다시 말하면 드루킹 그 댓글 조작 혐의를 사주하고 지시하고 다 본인이 배후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가장 깨끗해야 할 선거에서 핵심인 공론의 장을 공론의 질서로 왜곡했다는 거거든요. 오염시켰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중대한 정말 어떤 다른 어떤 일반 형사범은 아니지만 본인이 선출직이고 그렇게 국회의원 도지사를 했던 그런 중견 정치인이면서 본인이 그렇게 뒤에서는 사실은 공론의 장을 왜곡하면서까지 오염시키면서 대통령 당선인에 뛰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했다고 그렇게 대법원이 엄격히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다시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사실은 저는 모든 일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분, 동력,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일단 없어요. 명분이 없고 그다음에 동력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는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네. 질서 있게 좀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길 바라겠지만 과연 이렇게 명분 없는 정치인을 택할 경우에 오는 후폭풍도 감내를 해야 될 테고 마지막으로 여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김경주 지사가
간판 스타로 나서면서 뭔가 활동을 도모하고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의 바람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할 때 과연 그게 국민적 여론이 동의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네.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대상이 김경수 전 지사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서 좀 명분이 안 부정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린 보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다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 건 아니면 다시 고리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네. 저는 그 약간의 그 텀을 두는 어떤 비대위 체제로 가서 새로운 리더십과 질서를 구현하는 게 맞지 저렇게 말하자면 드루킹 여론 조작이라는 그런 혐의로 형을 살고 나왔던 분을 다시 간판에 내세워서 친문 중심으로 간다?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갈등과 민주당의 이미지에 저는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로 보기 때문에 네. 김경수 지사는 저는 나오더라도 조금 그 은인자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침묵의 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아마 사면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입장을 낼까요? 아니면 좀 후에 어떠한 뭐 이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